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가를 근거로 나의 청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쉼표가 있으니까 나누고요. 다의 관점에서 나의 기억이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반부를 우리가 풀이할 때는 가를 먼저 읽어야 되고 후반부는 이제 다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근거가 되고 관점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가를 한번 보시면은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경제적, 합리적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비용이 그죠? 비용이 작은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득, 편익, 우리 편익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편익은 크고 비용이 작은 걸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제시문에서 가의 제시문에서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과 그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된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쳤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어떤 세부 그죠? 종류로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설명하고 다 읽으셨죠? 이 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로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명시적 비용이고 화폐로는 지출하지 않지만 발생하는 비용은 이제 암묵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인데 기회비용 이 부분에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시문 나에서는 왜 청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기회비용의 측면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읽어보면은 자, 크게 욕심내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더 청렴하려고 한다. 왜냐하면은, 자, 지체와 문벌이 드러나고 재주와 명망이 뛰어난 이런 재능 있는 자가 이런 어떤 수백 꾸러미의 돈에 빠져서, 그죠? 비리, 그죠? 청렴하지 못한, 그죠? 그런 행위에 저질러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 가서 오랜 시간 쓰이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렴하지 않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 그죠? 뭐 기회비용 이것이 이렇게 썼지?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죠.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 간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암묵적 비용. 왜냐하면 돈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암묵적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백 꾸러미의 돈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얻어지는 돈은 만약에 비리를 저질러서 얻어진 돈은 이것은 우리가 편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편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익을 가져가려고 할 때 이만큼의 비용, 그죠? 포기된 거잖아요. 이만큼의 비용이 희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의 비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암묵적인 비용이긴 하지만은 실제 따져보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여기서 얻어지는 편익보다 여기서 포기되는 이 기회비용이, 이 암묵적 비용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렴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뭐 전반부는 정확하게 해결이 되실 거고 다의 관점에서 나의 기억이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를 먼저 보시면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를 보시면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면 이제 집단에서는 개인의 개별 속성과는 구별되는 집단만의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뒷부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갑을병 세 사람이 집단을 이루면 갑을병의 개별적 속성과는 전혀 별개의 집단만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와 같은 힘의 관계가 나타나거나 혹은 차등적인 지위구조 생겨나거나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나로 묶죠. 이렇게 되거나 서로 좋아하고 끌린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 그죠? 관계와 앞에서 1, 2, 3, 4 설명한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규범이나 구조가 생성되고 그것을 변경시키려는
또는 지속시키려는 알력, 변경 혹은 지속시키려는 알력, 그죠? 규범 구조. 그리고 또 협동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단을 형성하면 이런 특성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시문 라,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그죠? 예시 중에서, 여기 항목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를 잘 살펴줘야 되는데, 찾기가 만만치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이니까 당연히 규범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힌트는 얻을 수 있지만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며 형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법의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받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라는 법률이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이 집단 안에서, 그죠? 이런 어떤 구법이나 어떤 상호작용을 규제하려는, 그죠?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직자들의 비리가 문제가 될 때마다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방안을 보고하여 이런 법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기억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쓰고 나면은 좀 허무하죠, 그죠? 이런 규제, 규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허무하죠. 제시문 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라의 내용을 썼는데 단지 이걸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규범이나 구조다, 이렇게만 여러분 쓰고 넘어가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들의 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집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집단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변경 또는 지속시키려는 알력이라든지, 그죠? 그들만의 협동관계, 이걸로 또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냐 마느냐, 그죠? 여기 규범이나 구조로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분은, 그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법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뭘로 해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없고,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것이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죠? 이런 집단의 특성 중에 규범이나 구조, 그 다음에 알력이나 협동관계,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각각 해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예시 답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전체 두 문단인데, 가에서는 기회비용이 나오고 있고, 명시적 비용 설명하고 암묵적 비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의 내용이고, 이 개념을 근거로 청렴해야 하는 이유가 기회비용이 그죠? 적기 때문이다. 그죠? 청렴해야 기회비용이 적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회비용을 비교하는 이 문장이 정확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가 수백 그루미의 돈과 같은 탐욕에 빠질 때를 지적했는데, 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재화 취득으로 인해서 명시적 비용에서 금전적 이익이 생길 수 있으나, 명시적 비용이란 말은 뺍시다. 우리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금전적 이익은 편익이거든요. 근데 편익이 생길 수 있으나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시문은 없죠. 편익은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건 빼고, 그다음에 비리가 적발되어 유배와 같은 처벌, 암묵적 비용, 요런 암묵적 비용, 그죠? 비리, 그죠? 적발되어서 유배, 그죠? 암묵적 비용과 손해가 발생되고, 왜 이거 처벌, 유배와 같은 이거 하나밖에 없지? 관직을 박탈한 것도 암묵적 비용이에요. 그것도 써주셔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비리로 얻는 이익이 이제 재화 취득이죠, 그죠? 이 금전적 이익보다 파문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서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파문은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관직박탈도 암묵적 비용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면, 다는 개인이 모여 집단을 형성할 때 집단만의 개별 속성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요약했죠. 자, 이에 라의 기억은 집단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규범이나, 그죠?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 국가 공동체의 규범을
독립하고 이를 수호하는 공직자가 이런 어떤 뇌물, 청탁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국가라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뭐 이런 위계질서, 차등적 지위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추론이잖아요. 그죠? 이런 추론인데 이게 제시문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이고 너무 멀리 갔다. 제시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은 어떤 지위라든지 뭐 여기 위에서 나온 피지배 지배 관계라든지 차등적인 지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것은 너무 지나친 추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빼주셔도 실제 답안에서 빼주셔도 실제 기출 의도가 이렇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도 못 쓸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추론해야 되는 거고. 자, 이거 빼주셔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집단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집단 내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것도 역시 추론인데 써주는 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론이고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을 이끄는 기업은 이렇게 해서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어떤 규범이나 구조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위계질서, 차등적 지위와 그 다음에 갈등의 문제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얘기를 했죠. 이런 어떤 법률이라는 것이 기존 집단, 그죠? 요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집단 간의, 그죠? 그 규범이나 구조 이런 것들을 지속시키려는, 그죠? 변경 이런 것을 저항하는 알력이라는 것은, 그죠? 부정적인 의미니까 그런 거라든지 협동관계, 그들만의 협동관계죠, 그죠? 그래서 집단 안에서 그들 공무원들끼리, 그죠? 협동하는 아주 비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리를 통해 가지고 뭐 차등적인 뭐 지위 구조, 그 다음에 대립하고 갈등, 이거는 제시문에서 우리가 추론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시문 라에서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이 내용을 쓰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도 문제가 끝이 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번 문제는 뭐 추천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죠? 너무 쉽기도 하고, 그리고 예시답안에서 저랑 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요건 또 배제하더라도, 아무튼 경기대 문제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입문 단계에서는 꼭 좀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4년도 문제 마칠게요.